옛날에 십수년 전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었는데, 자, 국방부가 부승찬 그 전 대변인의 천공 의혹 책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윤석열이라는 딱 한 사람만 바라보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움직인다. 아니 국방부는 지키라는 나라는 안 지키고 미사일은 뒤로 쏘면서 이런 거 가처분 신청할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퇴직 10개월 뒤에서야 보안 서약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책 출판하는 거 보고 찾아와가지고 보안서약서 써달라고. 부승찬 대변인 부인 계시죠? 방송 보고 계시죠? 그러면 책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되면은 일단 책 못 파는 거잖아요. 예. 큰일 났네. 빨리들 사셔야겠네요. 아니 신청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인용된 건 아니니까. 아니 이 안에 뭐 국방 기밀이 들어가 있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언론에 다 보도된 거. 네, 다 보도된 것을 근거로 했던 거고. 근데 그거 넘어가시고 영국 매체가요 그 천공을 조명했어요. 라스푸틴. 저기 푸친이라고 쓰여 있는데 발음상의 문제예요. 푸틴. 라스푸친 같은 점쟁이 하얀 수염의 현자 이렇게. 현자가 그 현명할 때 현자 아닙니까? 현자라고 부르니까 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데요? 현자는 아니고 사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라스푸틴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천공 윤석열 관계랑 비슷해요. 1910년대 러시아에서 요승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근데 저 요승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대한 비하거든요. 저건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무속인이란 뜻이에요. 예. 러시아 요승이었는데 당시 러시아 황제가 엄청 신임을 해요. 이 사람을. 요승이라고 비슷하죠. 국정까지 개입을 해. 근데 저때 라스푸틴이 그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건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 왕자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 피가 안 멈추는 유전병. 그런 유전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 저 라스푸틴이 손만 대면은 약간 나아지긴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왕비하고 황제가 저 사람한테 빠졌는데 라스푸틴은 그 당시에 그 황제한테만 인기 있었던 게 아니라 황실의 이 모든 여성들한테 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잘생겼잖아요. 네? 키도 크고. 네? 키는 엄청 컸다. 그러니까 저 눈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빠지는 여성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소중이도 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근데 소중이가 결국에 컸다는 건 그 낭설이라고 합니다. 이보세요. 네. 이보세요. 방송이 왜 그렇게 가? 아니 그래서 다들 빠져들었다. 소중이는 소중하니까. 근데 천공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 기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대. 네. 칼로 뭐 뭘로 쳐주겠다든가? 총으로 쏴도 안 죽었어요. 총 7방을 맞고 죽었습니다. 결국에. 아니 근데 결국 그 총을 맞고 호수에 빠져서 죽어서 사인은 익사예요. 결국 러시아의 왕실이 그것 때문에 부패를 하는 바람에 러시아의 혁명이 발발해서 그 정권이 무너지는. 야, 라스푸틴. 발음으로 라스푸친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공으로서는 영광입니다. 그렇지. 라스푸틴하고 지금 비교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쟤는 천공은 턴공이네요. 턴공. 발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천공의 소중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비교되는 그 자체로 그냥 영광인 거예요. 소중이가 왜 나와 이거지. 소중이는 소중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재밌는 뉴스야. 김건희 계좌에 이 주가 조작 이용했던 투자사 있죠. 우리가 방송으로 수도 없이 하겠죠. 펄 인베스트먼트. 블랙펄 인베스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여기가 미등록 불법 업체였대. 나 환장하겠다. 파면 팔수록 웃겨. 이게 그 블랙펄 인베스트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문자로 계속 주고받는 것도 이런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가 계속 나오는 건 있는 건데 12시에 우리 12시송 12시에 3,300개 8만 개 때려주세요. 준비시킬게요.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당사자가 블랙펄 인베스트의 민모 이사 그리고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가 이 민모 이사와 처남 관계죠. 그리고 이 토록스 증권하고 같이 항상 나오면서 이 주고받았던 문자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우리 뭐 듣던 대로 쌍년이구먼 이 쌍년 아니라니까. 진상이구만. 진상이구만 듣던 대로. 그 대화의 주인공 그 블랙펄 인베스트가 미등록 업체였다는 겁니다. 이야, 미등록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이제 금융위 등의 금융 당국의 감독을 회피할 목적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야,
그러면 금감원에서 사건 번호 133호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뭐 다 연결돼 있고. 등록이 안 된 업체니까 음. 관할이 아닐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위임을 받아서 증권 거래를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이기 때문에 네.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바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결국 오늘의 핵심 뭐 깊게 들어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의혹들이 무수하게 나오잖아요. 김건희 특검 해야 되겠죠. 지금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 찬성으로 돌아섰으니까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잘 합의하셔가지고 김건희 특검 합시다. 윤석열이 거부하는 건 그때 문제고. 김건희가 최근에 윤석열 지지율이 살짝 오른다 싶으니까 또 기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면 안 나와. 그러다가 비공개 행보하면서 저 센터 이거 김건희가 공개한 사진이에요. 대통령실 통해서. 센터에 김건희가 지금 이번에 저 양반들이 뭐였더라? 무슨 뭐 국악인가 뭔가? 근데 이상하게 비공개 일정이라면서 항상 공개하는 이 아이러니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잘 나오는 사진. 그러니까 어떤 단체와 사진을 찍든지 상관없고 지금 보이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 거의 블러 처리한 거예요. 자기만 굉장히 선명하게 저게 이제 포커스를 잡아. 아웃포커싱이라고. 주인공만 빼고 다 날려버리는. 전통 공예 국가무형문화재 가게 전승자 가족 수매문가 5천원을 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냥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 싶으면 기어 나와가지고 대통령 놀이에 덕지덕지 주가 조작이네 뭐네는 알아서 검찰이 털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지를 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오히려 본인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야 직접 김건희 만났더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지금 그런 여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비기체험 극과 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있죠.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돈 요구한 적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기소다. 이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저거예요. 그거 보여줘봐요. 남욱이 유동규한테 준 뇌물 사건이었다고 지금까지. 근데 나는 그 돈을 김용한테 줬다 하면서 김용이 구속됐고 유동규는 풀려났잖아요. 저건 막 대단한 그래프 같지만 남욱이 정민용 등을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 하면서 유동규는 증거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김용한테 돈 줬다 하면서 이게 뭐 돈이 막 액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거기에 무슨 뭐 상장가 또 하나가 증거로 제출되고 저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자 하나 이상한 종이 상자 박스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5억 원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서로 뭐 실험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한다. 나 윤석열한테 그때 한 12억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빠듯할 때 현금 구하느라 빠듯할 때 현금 구하느라 힘들었죠. 그거 있잖아요. 다이소에서 파는 저 비닐이 지금은 안 팝니다만 비닐로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현찰 넣어갖고 내가 전달했거든 12억을. 그때만 이제 손 많이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손 아파가지고. 그 다이소 봉투 지금도 있어요. 예.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증거가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뭔가 디테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죠. 오늘 나온 보도인데 쌍방울의 김성태 수행비서가 조수진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 됐어요. 500만 원 후원했다가 이게 일요신문 단독이었어 오늘.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10만 원만 후원해도 의심받을 텐데 500만 원 최고액을 후원하다니. 저거는 특수관계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한도를 후원했다는 건 더 주고 싶은데 딱 여기까지만 줬다는 정도거든요. 조수진이 북한 아나운서 같은 뭐 이런 조수진이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 전에 1월 달에 그저 채널A 나와서 한 말이에요. 자기 친정 가가지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조금 뭐랄까 두 사람이 정말 모른다고 할 수 있을지 의혹이 가죠. 수진아 너는 김성태랑 모르냐? 500만 원씩이나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다른 뭐 수행 비서나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재명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들은 것,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들었어요라고 이게 기사화되면은 자기는 그냥 아주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기사화돼서 당황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수행 비서가 직접 후원했다고 단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빼박인 거죠.
저건 의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고액 후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보고를 하지. 이게 만약에 그걸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이든 누구든 보고를 안 해서 의원이 나중에 그 지지자를 만났는데 그 기부금 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은 눈치를 챘어. 정말 그 대형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액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이야기를 보고를 하고 보좌관이 전화를 하든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하든 고맙다고 전화를 다 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TV 나와가지고 자기는 관련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사건이라는 건 누구나 뻔히 알고 있지만 모든 언론이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동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의 수익, 돈에 관한 언급은 단 1도 없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사실 그 게임 끝난 거거든. 다만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브로커를 커피 한 잔 마시고 돌려보냈던 그 윤석열이는 훗날 유동규 아니 저기요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는 까지 있지만 언론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사실 이 500만 원 후원한 게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합법이기 때문에 사실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수진이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라고 하는 게 너무 의심스러운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국회의원한테 후원금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낼 때 내가 처음 보는 국회의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저 사람 몰라 하는 사람한테 후원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새날에 사라고 하니까. 아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이 500만 원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나 저 정치인 모르는데 500만 원을 후원하는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쌍방울로부터 500만 받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재명 털듯이 털면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놈들이 자기들 검찰 기득권 카르텔로 딱 묶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은 유동규가 돈 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 조수진은 저지를 하고 있고 비교체험 극과 극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